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입니다. 얼마 전에 3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이 수준별 수학능력 시험으로 처음 치러진 3월 모의평가. 이제 3월 모의평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대단한 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끝났습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과 또 부모님들은 그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전국 금요로 봤던 첫 시험이었고 아무래도 고난도 문제도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신 시험, 중간고사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궁금증과 함께 우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모의고사 분석과 함께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꼼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특히 영어 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3월 모의고사 분석과 함께 내신 대비 특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도 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녹화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로 보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과연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공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는지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전략과 비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자, 과연 본질. 영어 공부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자,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밌는 그림인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경우 우리는 뭔지 압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그림자만 한번 보시죠. 그림자만 보게 되면은 과연 뭐가 됩니까? 이건 배트맨이에요. 그렇죠? 그림자만 보면 배트맨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와 함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건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 이게 바로 배트맨의 섀도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치 이게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림자만 따라간다면 그림자는 예를 들어서 햇빛이 어떻게 비추느냐, 해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그 지면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섀도우는 다 달라집니다. 그림자를 잡으러 다룰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질을 잡게 되면 그림자의 양상들은 달라질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이 수학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내신 공부에도 마찬가지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최근에 확대된 듣기입니다. 듣기에 대한 우려도 많고 또 많은 학생들은 듣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듣기 다 맞는지 자녀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못 맞춥니다. 그리고 대충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창작을 하다니, 그렇죠? 들리는 몇 가지의 소리 갖고 소리를 가지고 이제 지어낸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듣고 답을 다 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중에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en? Not yet.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자, 어떠십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답은 내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수학능력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졌던 친구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수학능력 시험 공부의 전략 중에 많은 부분이 유형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유형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과연 해결해 줄 것이냐. 정말 중요한 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아는 겁니다. 본질을 알지 않고 유형을 알잖아요. 그럼 익숙해진 유형과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공포를 느낍니다. 어떡하지? 아직도 듣기는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끝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유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대로 영어 문제를, 듣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거죠.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문제를 3번씩 제가 편집을 해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3번 들려드릴 때 무슨 내용인지 대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한 번 들을 때 잘 들으시고 2번 나올 때 따라해 보시고 3번 나올 때 확실하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죠.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en?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en?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en?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and? 그랬어요. Did you buy a jump rope?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and?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PE class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건 체육 수업이에요. 체육 수업을 위해서 jump rope. 이거 뭡니까? 줄넘기. 줄넘기 샀니? band. 이름이 band이에요. 그래서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and?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면 답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소리 들어보시죠. Not yet.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Not yet.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Not yet.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Not yet.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그랬죠. 아직 아니야. 내가 오늘 오후에 쇼핑몰에 갈 거야. 왜 가죠? 왜 가는 거죠? Jump rope. 사러 가는 겁니다. 그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뭐라 그랬습니까? 잘 따라하셨습니까? 부모님들도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그랬어요.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여기 원이 뭐죠? Jump rope. online은 인터넷에서 주문할 거야 라는 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소리 굉장히 중요해요.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자,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그랬어요. Do you want me? 여기서 끊어버리면 당신 나 원하는 거야? 굉장히 야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그럼 너는 내가 네 것도 주문하기를 원하니? 라는 소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도 주문해 주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것도 주문해 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그래. 내 것도 주문해 줘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것이 답일지 이제 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쭉 들려드릴 테니까 문제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id you buy a jump rope for PE class, Ben? Not yet.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this afternoon. I'm going to order one online. Do you want me to order yours as well?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것도 같이 주문해 주기를 바라니 1번 That's great. 잘 됐다. 그러면 좋겠는데 I'll pay you later. 나중에 돈을 낼게. 이게 답이군요. No thanks. I already bought it. 나 벌써 샀어. 안 샀잖아요. Sure. What about going there together? 함께 가면 어떨까? 어딜 가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겠다는데 The shopping mall is closed to get today. 오늘 쇼핑몰 문 닫았어. Sorry, but could you return it? 그거 나한테 돌려주면 안 되니? 답은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듣기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해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수학능력 시험의 모의고사를 다 풀어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팁을 드리는 거죠. 자녀분도 여러분 이 부모님이 보시면 자녀분한테 꼭 이렇게 권장하십시오. 따라해라.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풀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기 공부에 대한 내공을 높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바로 섀도우 스피킹입니다. 자, 그러면 섀도우 스피킹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들으면서 소리를 직접 따라해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따라할 수 없는 소리, 즉 소리 낼 수 없는 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듣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역시 따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많이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을 것. 됐죠? 제대로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제대로 들어야죠. 부부간에 오해가 생기는 건 뭡니까? 제대로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듣는 것도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제대로 듣는 거죠.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내가 먹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영화 봤어? 그럼 영화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짧은 문장을 듣더라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발음은 스스로 소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읽어보면서 소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공부는 말이죠. 수동적으로 이어폰 끼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방해할 곳이 있으면 거기서 듣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소리를 내서 들어도 상관없는 곳으로 가서 듣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에 듣기 공부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단순하게 듣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음을 정확하게 원어민과 비슷하게 소리내야 돼요. 그러려면 원어민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듣는 거죠.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여러분, 서양 사람들하고 발음 똑같이 할 필요 없어라고 강조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 배우는 아이들 봐요. 정확하게 우리말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참 공부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 같아 발음이. 그럼 우리말 잘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문장 단위로 따라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그러면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면 짧게 끊어서 하세요. 한 단어로 끊든지 구로 끊든지 호흡을 짧게 끊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에게 또는 본인에게 학생이라면 본인이 그리고 부모님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자녀분에게 MP3 플레이어를 사주시는데 어떤 것을 꼭 사주셔야 되냐면 구간 반복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어서 할 수 있는 거. 음질은 나쁠수록 좋습니다. 왜? 음질 좋으면 음악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질 나쁘고 구간 반복 기능이 있는 걸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소리 자체만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게 단어와 어구, 문장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게 중요해요. 소통의 끝은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계속해서 따라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소리 냈다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소리 내지 않고도 따라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듣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특히 이제 문제가 22문제나 늘어났어요. 22문제로. 그래서 원래 17문제였는데 5문제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17문제 들을 때도 중간에 듣다 보면 첫 문제에서부터 딴 생각 품는 친구는 없습니다. 긴장해요. 너무 긴장해서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한 5번, 6번, 7번, 그래서 이제 8번 듣고 나면 약간 이제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기 안드로메다로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정신 집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따라하면서 할 때 2번 듣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 듣는 효과. 내가 소리 냈는데 소리 내는 나와 듣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소리 내도 내 말을 내 귀가 들어요. 그래서 2번 듣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어떻게 하면 확실히 잡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독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의 고득점 비법. 이 고득점 비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긴 지문이 나와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니 문제 수가 5문제가 아니라 10문제나 줄었어요. 독해가 원래 33문제였는데 23문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모자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좌절하고 낭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해 고득점 비법 첫 번째 이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첫 문장.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사실 제가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보거나 본 시험을 봤을 때 첫 문장만 갖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거의 50%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어떤 경우는 첫 문장 안 봤는데도 답이 나와. 참 이상한 문제 있어요. 선택지만 잘 봤는데 답이 나오는 거야. 잘못 만든 문제죠. 어쨌든 첫 문장만 보면 중요한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요. 얘네들은 그냥 처음에 얘기를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첫 문제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다라는 말이 우리말은 맨 마지막에 있죠. 우리말은 맨 마지막에 뭐뭐뭐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첫 문장에 그 첫 마디에 있어. No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다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아니면 동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첫 문장은 문장의 핵심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첫 문장을 주목해서 그 속에서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문장에서의 핵심 소재와 단어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이 핵심어를 기반으로 해서 글쓴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재를 발견했으면 이 수학능력 시험 영어 영역은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아주 쉬워요. 좋아? 나빠? 이거예요. 무지하게 쉬워요. 중간이 별로 없어. 좋아? 나빠? 그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핵심어와 작가의 태도, 생각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과연 글쓴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첫 마디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세요. 다시 말해서 치열하게 작가와 소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작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본질은 뭐죠?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 자녀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강조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애들도 다 잊어버린다고. 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본질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럼 그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첫 문장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자녀분한테도 말씀드리고 학생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다음에 이런 과연 첫 문장 갖고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화면에 과연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 학생들도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여기서 보면 무슨 내용이 제목인지 이 제목을 첫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진행돼요. After witnessing an event, 어떤 사건을 witness. 자, 이 목격한 다음에 we are sometimes, 우리는 종종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되는데 to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에 노출된다는 거죠. That, 그 정보가 can actually change our memory. 우리의 기억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는데 다른 정보 때문에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만 보고 답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선택지로 후루룩 가볼 수 있을까요? 선택지 갑자기 내려가니까 그런데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How distortion of memory can occur. 여러분, distortion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영사전에 보면 change라고 나와요. 바꾸는 것. 근데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상하게 바꾸는 것 또는 틀리게 바꾸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기억이 달라지는가, 이상하게 변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억은 바뀐다. 1분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 문제도 이렇게 첫 문장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를 보는데 한 5분 뒤에 영화가 시작됐는데 5분 뒤에 가. 야, 괜찮아. 5분 정도 안 봐도 돼.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간다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모독이고 그 감독하고 같이 찍었던 5분밖에 안 나오는 배우들한테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5분 지나면 안 나와. 근데 걔는 야 5분 안 봐도 돼. 그러면 들어갔으면 걔는 못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시작한 5분 안에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감독과 소통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중요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전이 있죠. 그 반전에 또 반전이 있죠. 그렇지만 그 반전의 반전도 어떻게 진행됩니까? 첫 부분에서 진행되는 그 소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이고,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다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Sometimes, 가끔 athletes, 운동선수들이 need to, 허락돼야 돼요. be allowed to, 뭐 하도록 허락되죠? practice, 운동선수들이 하는 게 practice니까 연습하는 거죠. 뭐,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을 연습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on their own,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자기 스스로 연습하도록 허락해야 된대요. Before, 뭐 되기 전에 they receive feedback. 피드백은 누가 줄까요? 아니, 코치가 주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근데 that way, 그 방식에서 they can determine. 그들은 결정할 수 있다고요. 뭘? 자, what is working and what isn't.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can become more mindful. 그리고 더 mindful해진다. mindful은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Their strength and weakness. 그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그렇네요. 본인 스스로가 하니까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If you attempt. 그랬어요. 당신이 시도한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운동선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이 뭐 합니까? provide, 제공하려고 그래요. assistance. 그럼 당신은 누굴까요? 코치일 것 같아.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when, 언제, athletes, 운동선수가 would prefer, 더 좋아할 때, practice on their own.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You may be wasting a lot of time and breath. 이게 재밌어요. 많은 시간과 함께 breath를 낭비할 것이다. breath가 뭘까요? 호흡이죠. 그래서 호흡을 낭비한다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말이에요, 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낭비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when athletes realize, 운동선수가 깨달을 때입니다. 뭐라고? Their best efforts are producing, 그들의 노력이 만들어내는데 satisfactory outcomes, 만족한 결과를 낸다고 깨달을 때 they are usually more motivated, 동기부여가 된대요. to hear, 들을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what you have to say, 당신이 말할 걸 들을 준비가 된대요. 만족스러운데 왜 들어? 아닌 것 같죠?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thletes are responsive to assistance. 이 assistance의 반응을 보이는데 when they fail to achieve the outcome. 그들이 결과를 내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they were hoping for. 그들이 원했던. 됐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울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불만족스러울 때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휘 문제인데요. 이 어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어휘를 잘 아셔야 돼요. mindful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satisfactory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자, 지금 이 작가는 뭘 얘기하는 거지? 자, 작가는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할 땐 그냥 놔둬라. 도움 주지 마라. 그리고 잘 안 될 때 그때 뭔가 도움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어휘 문제였는데요. 이 어휘 문제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아이들하고 하버드 애들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애들한테 이제 창의력 테스트를 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너는 창의력이 좀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만, 이 나머지 문제는 별로 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친구한테는 너는 창의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상당히 높아. 가면서 봐. 이 뒤에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하버드 대학에도 똑같이 했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재밌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애들은 너는 성적이 좀 낮다. 그러면 뒤에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근데 너는 성적이 높구나. 안 풀었어요. 근데 하버드에는 거꾸로 됐어요. 너는 성적이 높다. 다 풀었어요. 근데 너는 성적이 낮다. 안 풀었어요. 그 결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틀렸다는 얘기에 자존심 상해요. 그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뭘 지향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안 틀리기. 근데 외국 애들은 잘한다면 더 잘해요. 왜? 걔네들은 틀린 거, 오케이, I don't care, forget about it. 됐어.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건 안 할래. 내가 잘하는 거 할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잘하는 것 쪽으로 더 가게 해줘야지 못하는 것은 보완한다.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평균이 되는 거예요. 못하지 않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너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어쩌면 공부가 못하지 않으려는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운동선수야 다. 그렇지. 왜냐하면 공부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 문제도 이렇게 첫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잡을 수 있겠는가 보시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Location of event. 자, 여기도 location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지역이에요, 지역. 위치. 그런데 of event. 그러면 어떤 행사나 일의 위치가 is key. 키래요, key. key는 뭐예요? 중요하다. 아예 노골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newsworthiness. 그래서 뉴스 가치의 그 지역의 지역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the nearer something happens to your readers, the more they should care about it. 그랬어요. 그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것이 당신의 독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은 그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지진이 일어났대. 어디서? 아르헨티나에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대. 어디서? 제주도에서. 그래? 지진이 일어났대. 어디서? 천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대. 어디서? 연마을에서.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을까? 자, 빈칸 있는 부분으로 한번 후루룩 가볼까요? 빈칸으로 한번 가주시죠. 빈칸이 but agai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but again that's not to say that the news that happens only in your own backyard should make it to print. 자, 여기 프린트라는 건 바로 이제 뉴스니까 뉴스가 인쇄되기 위해서 당신 뒷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No. What good journalists need to do. 자, 훌륭한 저널리스트, 기자라면 이런 것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뉴스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첫 문장에서 첫 단어가 뭐였죠? location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41번은 뭐고 42번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accuracy, the power of news stories, 정확성, 뉴스 이야기의 힘. 2번 bad news travels faster than good news,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빨리 퍼져요. 세 번째, the closer to the reader, the more newsworthy, 독자에게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뉴스의 가치는 더 큰 것이다. 바로 이게 답이죠.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바로 이 로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뉴스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42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첫 번째 localize. localize가 뭔가요? 지역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update는 뭔가요? 최신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summarize는 뭔가요? 요약한다는 거죠. distribute는 뭔가요? distribute는 분배하다, 나누다. collect는 뭔가요?
모으다. 이거 혹시 아까 빈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가요? 자, 그러면 빈칸 부분이 아까 뭐였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뉴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뉴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훌륭한 저널리스트라면 바로 그것을 뭐 한다?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이벤트를 뭐 하는 것이다? 바로 localize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localize. 1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이 localize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죠. localize라는 단어를 우리가 골랐는데 첫 문장의 첫 단어가 뭐였죠? 첫 문장의 첫 단어는 바로 location이었습니다. location이라는 첫 단어가 빈칸을 채우는 그 단어인 localize하고 딱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많은 정답이 그냥 제대로 읽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도 풀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location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location이 나왔어. localize인가 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왜 많은 아이들은 location과 localize를 답을 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글을 쭉 첫 문장에서의 포인트를 잡고 그것에서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읽으면서 첫 문장에서 읽었던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본질을 못 잡습니다. 그 본질은 주로 어디 있다고요? 첫 문장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모의평가의 첫 문장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는 걸 쭉 알려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오답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나타났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것은 물론 이렇게만 풀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첫 문장에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한데 그 내공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확한 어휘력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영어 영역의 공부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공을 키워야 되는가? 칠판에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영어 공부의 내공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에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단어 공부를 하면서 그 단어의 발음을 잘 모른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발음부터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이 그 발음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음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아이템 그러잖아요. 아이템. 근데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는 아이템이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럼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아이럼. 베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리. 베리. but a 그럼 butter. A bit of bitter. A better butter.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만약에 듣기 시험에서 본다면 Betty bought a bit of better
butter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듣기 시험에서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베티 보트 비트 오브 베타 버터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베리 바라 비라 베라 바라 이렇게 발음해요. 베리 바라 비라 베라 바라. 그러니까 단어를 처음 배울 때 단어 이 발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butter가 butter, bitter가 bitter, better가 better, butter가 butter. 물론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고 다른 토익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발음으로 발음한다면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이걸 발음했다. Betty, boat, bitter, better, butter 이랬겠지만 우리가 듣는 수능에선 better, butter, bitter, better, butter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발음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의미를 잡는 건데 문제는 이 의미를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아까 distortio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distortion. distortion은 왜곡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왜곡이라는 것이 결국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왜곡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뀌는데 뭔가 틀리게 바뀐다. 다르게 바뀐다. 뭔가 잘못되게 바뀐다. 결국 원어민의 머릿속에 그 단어는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과 함께 의미를 정확하게 단어부터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공부에서부터 사실을 시작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단어 공부 발음도 잡지 않고 의미도 제대로 잡지 않아요. 그냥 단어 하나의 뜻 하나만 잡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뜻이 내가 생각한 뜻, 내가 외운 뜻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 유연성 있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블루. 블루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블루는 파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물리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정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울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귀족이라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품사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 공부에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핵심이 되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내신이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영역 분석 끝나고 나서 이제 내신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영어 학습법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수업을 잘 들어라. 수업을.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들이 수업을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된다. 결국 내신은 누가 내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다니는 그 특별한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내십니다. 그 학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성적을 잘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최상위권에 올라간 친구들의 대다수는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 중심에 충실하게 잘 임하는 친구들이 항상 탑이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교과서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라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뭘 합니까?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그걸 하게 돼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면 그걸 중심으로 잘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교과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는 가장 좋은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교재를 먼저 보는데 중요한 건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십시오. 암기도 말이죠. 이해한 다음에 해야 훨씬 잘 익혀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문제풀이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문제집하고 교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어떻게 연관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하지 않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3학년만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볼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들도 보실 텐데 교과서와 함께 이 문제집을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교과서 무시하고 문제집 보는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트맨, 섀도우, 그림자의 그림자. 그래서 본질을 잡지 않고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먼저 본질을 잡아요. 그 본질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것이나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는 건 반드시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하고 하는 것이 빠르게 이해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신과 수능의 기본은 바로 탄탄한 영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영어 실력이라는 것. 여러분, 영어 실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친구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각 파트를 공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법은 왜 공부하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문법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그 문법의 틀을 가지고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단어 공부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문법 공부는 문법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문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 공부를 잘 해두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다리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음악을 만드는지 귀 기울이고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전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문법입니다. 그러나 이 문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의 얘기가 잘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의 가장 본질은 뭐라 그랬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과연 외국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듣고 암기하고 익히고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외국 사람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이거 아십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문화나 전통적인 종교나 전통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서양의 특히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의 앞선 사람들의 트렌드였어요. 그 사람들의 유행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걸 찾아서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걸 버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제대로 오류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문법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거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의 문법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떤 능력을 묻기 때문에 바로 네가 문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요? 문법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직접 문법의 용어만 익히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법의 아이템을 직접 뭐 해야 돼요? 쓰셔야 돼요.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습니까? 투부정사 문장을 쓰세요. 오늘 동명사를 배웠습니까? 동명사 문장을 쓰세요. 오늘 관사를 배웠습니까? 관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쓰세요. 치킨과 어치킨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렇죠? 치킨과 어치킨. 어 하나 썼는데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어를 쓰는 순간 그건 살아있는 닭이에요. 어가 없으면 고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I'd like a chicken. 생닭 줘. 생닭 줘.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생닭 어떻게 주지? 이렇게. 닭 한 마리 생닭 줘.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그걸 말에 써먹어야 돼요. 문장 쓰고 그걸 직접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 내신 대비 공부도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너는 대학에 들어가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대학에서 너는 행복을 찾을 거야.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대학에 가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대학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면 좋은 때가 올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전쟁입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지옥이 기다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돼. 그래야 대학 가도 행복해. 그리고 그 대학 가서 행복해야 돼. 그래야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한 거야. 그렇지 않고 지금은 불행한데 조금 있다 좋은 때가 와. 좋은 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한 걸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서 좋은 때 안 와. 대학에서도 여러분이 불행한 공부를 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때가 안 옵니다. 영어 공부 해피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유를 갖고 본질을 잡으세요. 치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유를 갖고 그리고 내신과 함께 수능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본질을 잡는 마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탄탄한 내신 성적 어떻게 정복하면 좋은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모쪼록 모의고사, 중간고사, 두 마리 토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확실한 성취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